태아보험 필수 특약 이것만 넣어도 매월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아기와의 첫 만남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 하루하루 설렘과 함께 작은 걱정도 드실 텐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태아보험이실 겁니다. 유튜브에 태아보험 검색하면 정말 많은 정보가 쏟아지죠. 그런데 막상 여러 설계를 받아보면 보장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보험료 차이도 크지 않아서 대체 뭘 보고 골라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아보험의 핵심은 설계안이 아니라 누가 관리해 주느냐에 있습니다. 가입은 누구나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기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복잡한 약관 속에서 제대로 된 보험금을 찾아주고 혹시 모를 누락까지 챙겨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한 회사에서 한 번도 이직 없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했던 전문가이며 여러 건의 실제 보상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설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좋다가 아니라 왜 이 보장이 필요하고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필수 특약들 위주로 설계를 도움드리면서 가성비 있고 든든한 플랜으로 상담을 매일매일 도움드리고 있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설계안은 다양한 실제 고객분들의 청구 경험과 최신 개정 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한 2025년 최신 트렌드 플랜입니다. 제 아이에게 가입시킨다는 마음으로 핵심 특약 위주로 구성한 13주차 남아 기준으로 20년 나 30대 만기 출생 후 4만원대 플랜이며 여기에 실손을 포함하면 7만원대 초반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액은 출생 후 환급되며 실손은 태아 때가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초반 보험료가 비싸지만 자녀가 태어나서는 실손 보험료는 점차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태아보험은 사실 두 가지 보험의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실손 의료비 보험, 실제 병원비의 70에서 80%를 돌려받는 가장 기본이자 필수인 보험이죠. 둘째는 어린이 종합보험,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인데요. 실손보험에 채워주지 못하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의 공백을 든든하게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종합보험 안에 특약이 수십 가지라 복잡해 보이지만 딱 5개의 기둥으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가장 무서운 질병을 막아주는 3대 질병 진단비입니다. 암내 심장 질환이라는 가장 강력한 위험에 대비하는 진단비인데요. 치료 과정도 힘들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가족 간병, 소득 중단까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암 진단비 담보는 소아암을 포함한 모든 일반암 진단 시 1억 원이 지급됩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0세부터 14세까지 발병률이 높은 암이 1위 백혈병, 2위 뇌 및 중추 신경계, 3위 비호치킨 림프종과 같은 소아암인데요. 이 세 가지 암은 다발성 소아암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로 5천만 원을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암의 경우 1억, 다발성 소아암인 경우는 1억 5천만 원이 보상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에 진단받게 되면 암에 해당이 되어 암 진단비가 지급이 되고요. 암은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암 진단을 4살 때 받았다면 앞으로 남은 16년간의 자녀 납입 보험료도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되면 이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담보에서도 보상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상담 드릴 때 보험은 보험일 뿐 건강한 게 제일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지만 만약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특약을 못 넣어서 보장을 못 받는 것보다 중요 특약들을 안내해주는 설계사를 만나 그래도 보장을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고 진단 시에는 각각 2천만 원씩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사암의 진단이 되면 납입 지원 특약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자녀 납입 보험료는 50%를 지원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뇌혈관 질환, 뇌졸중 담보는 각각 2천만 원씩 구성했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뇌졸중이 포함이 되는데 왜 중복으로 넣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바로 신생아 뇌출혈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 합병증으로 신생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신생아 뇌출혈 시 2개 특약에서 각각 가입 금액의 20%인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험료도 높은 편이 아니라서
중복 구성이 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심장혈관 질환은 허혈성 심장 질환과 심혈관 질환 5개 세트 담보를 혼합해 구성했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은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등을 보상하는데요. 심혈관 질환 5개 세트 특약들은 보상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을 포함하면서 여기서 보상 안 되는 심부전, 부정맥, 빈맥, 심장염증 등 비교적 경미한 단계까지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 범위가 넓어서 보험료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비해 높은 편이라서 허혈을 1,500만 원으로 줄이고 줄인 500만 원은 심혈관 특약들로 채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 중도가 높은 협심증,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허혈성 심장 질환과 심혈관 질환 담보에서 중복 지급되어 합산 2천만 원이 보상되고 부정맥이나 심장염증 등인 경우도 제외되지 않고 5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보상은 넓게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린 거죠. 만약 심혈관 가족력이 있다면 보장 금액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3대 진단비들은 진단만 받아도 지급이 되는데요. 진단 후에도 치료도 하셔야죠. 암 내 심장 치료비 특약들도 함께 구성했습니다. 암 치료비 중 항암 방사선이나 항암 약물 치료 시 500만 원이 지급되고요. 여기서 수술까지 하게 되면 암 수술 담보에서 수술 해당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도 진단 후 수술을 받게 되면 심뇌혈관 질환 수술 담보에서도 수술 해당 수술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치료비 보장을 든든하게 생각하신다면 같이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만일의 상황을 평생 지켜줄 수 있는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완치가 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바람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뜻과 달리 몸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죠. 바로 이때를 대비하는 것이 후유장애 특약들입니다. 다친 후에 남은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에서 최대 1억, 아픈 후 남은 후유장애는 질병 후유장애에서 최대 5천만 원을 보상하는데요. 이 질병 후유장애 쪽에서는 선천적인 질병 후유장애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 낮은 3%부터 심한 100%까지 정해진 장애율에 따라 장애율이 높을수록 크게 보상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후유장애 특약들도 다양한 특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50% 및 80% 고도 후유장애 특약을 준비하는 것보다 범위가 넓은 3% 이상 특약들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답니다. 매월 국민표포 운영진은 고객님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은 계속해서 체크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보상가에서 놓친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었고 치료비 부담이 크신 상황에 보험금을 챙겨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장의 경우 최소로 넣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보장 금액을 설정하셔서 우리 아이의 상해 및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까지 자주 쓰게 될 입원 일당과 수술비입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병원 갈 일이 가장 많죠. 실손보험은 있지만 자기부담금 20에서 30%가 존재하고 만약 1인실에 입원했을 경우 그 비용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예를 들어 폐렴 장애물의 입원 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가들은 1인실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청구를 하다 보면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1인실 병원비가 하루 10에서 50만 원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고객분들이 깜짝 놀라 연락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1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실료가 높고 실손에서 100% 보장을 해주지 않아 자기부담금은 50% 그리고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만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입원 일당은 필수로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입원 일당의 경우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데요. 질병으로 입원 시 병원이나 병실 구분 없이 첫날부터 30일까지는 하루 6만 원씩, 31일째부터 180일까지는 5만 원씩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원한 병원이 종합병원 1인실이면 하루 10만 원씩, 상급 종합병원 1인실이면 하루 30만 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산이나 저체중아로 인큐베이터 입원을 하게 되면 질병 입원 일당과 태아 특약 입원 일당에서
중복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체중아 입원 일당과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그리고 신생아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도 해당이 되어 하루당 11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씩 보상이 되고, 청구 경험상 인큐베이터 입원은 여러 개의 입원 일당 특약에서 중복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나 저체중아 입원 일당에서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하시고, 만약 누락되었다면 보상가로 추가 보상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고객분들은 이런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들이 생긴다면 저희 금융표포 운영진이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어서 고객님들은 아가의 치료에만 전념하시면 된답니다. 다음은 수술비인데요. 아가들이 질병으로 수술을 하면 질병수술담보에서 보상이 됩니다. 25년 1월부터는 이 질병수술담보가 두 가지로 분리되면서 경증 질병은 수술비 보장이 줄었는데, 즉 다래끼, 결막염, 외이염, 튀눈 등 경증 질환 수술은 40만 원, 이외 질병 수술은 기존대로 50만 원이 보상됩니다. 이 질병 수술 담보는 태어난 후에 생기는 후천적인 질병도 해당이 되지만, 물론 뱃속에서 생긴 선천적인 질병도 보상이 된답니다. 단 혀유착증은 제외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병 1에서 6종 수술비도 같이 구성해 드렸는데요. 질병 1에서 5종에서는 항해 1에서 5종 수술비처럼 수술 난이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고, 중대한 수술은 이 4종에서 5종 수술 시에 크게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큰 수술하기는 사례도 간혹 생기는데요. 소장이 겹치는 장중첩증으로 개사된 부위를 잘라낸 수술을 한 아가, 그리고 신장 콩팥 문제로 한쪽 신장을 절제하게 한 아가, 심장 구멍을 막기 위해 수술한 아가들이 해당 수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6종은 앞서 질병수술담보에서 보장 안 되던 혀유착증이 여기서 보상되고요. 이 외에도 선천성 모반, 대설증 등 발생 빈도가 높은 7가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선천 이상은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선천 이상으로 다지증, 유문협착증, 심장 구멍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선천 이상 최초 1회 특약도 같이 구성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 기둥, 오직 22주 안에만 가입이 가능한 태아 특약들입니다. 출생 후에 위험을 보상하는 특약들이고, 앞서 안내드린 질병 1에서 6종 수술, 특정 선천 이상 수술 최초 1회 특약,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일당 특약이 모두 22주까지 구성이 가능한 태아 특약들입니다. 그리고 내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내성마비는 출생 시나 출생 후에 아직 미성숙한 뇌의 병변이나 손상이 발생해서 운동과 자세의 장애를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가들은 개월수에 따라 배밀이나 뒤집기, 기기, 걷기, 말하기 등 발달을 하는데요. 발달이 늦으면 검사를 통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 심장시술 담보는 심방, 심실 중격 결손 등 소아 심장병으로 시술을 할 때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가슴을 여는 큰 수술은 개용 심장 수술 담보에서 보상되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잘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8대 장애 진단 담보는 시각, 청각, 언어, 지체, 정신적,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를 보상하는데요. 자폐성 장애와 뇌병변 장애 등 자녀가 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 완치는 어렵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치료비가 들어도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장애의 정도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하는 마음이시겠죠.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그리고 이 8대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사고로 생긴 후천적인 장애도 보상하는 특약이라서 30세까지도 중요한 특약이랍니다. 선천장애 출생담보는 돌되기 전에 아가에게 선천적 장애가 있을 때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심방 중격 결손, 사경 등 1종은 30만원, 다지증, 구순, 9개월 등 2종은 100만원, 다은, 중후군 같은 3종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월 보험료는 높지만 납입기간이 출생 전까지 짧고 심장 구멍이나 사경으로 청구가 많은 편이라서 구성을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특약도 보험금 지급이 누락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리고 청구 후에 지급 여부는 꼭 체크하시는 것이 현명한 부모님이겠죠. 다섯 번째 기둥,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성장기 가성비 특약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자라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가성비 특약들인데요. 골절 진단 담보는 치아가 부러지는 것을 포함 신체의 모든 골절을 보상합니다. 유아들이 겪는 단순 골절은 치료비가 높지는 않아서 가입 금액 20만원 같이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상 진단비는
피부 깊숙한 화상이 심재성 이동 화상을 보상합니다. 그리고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 중대한 재성 불량성 빈혈 진단 담보,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 담보는 보험료는 저렴한 편인데 발생하면 치료 부담이 높아 같이 구성해 드렸습니다. 상해 흉터 성형 수술 특약은 다쳐서 생긴 흉터를 제거하는 성형 수술을 할 때 보상되고요. 양성 뇌종양 진단 담보는 내외 양성 종양이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담보는 두 가지 소아 심장병인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그리고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면서부터는 각종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이 되는데요. 영유아기 때에 청구가 많은 수족구, 로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의 보상을 구성해드렸고요. 보험료가 저렴한 소화기 질환 수술비 특약들을 같이 포함해 드렸습니다. 응급실 내원 진료비는 아이들이 밤에 고열이나 경기 등 응급 사항을 내원할 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종합보험은 보험료가 고정된 비갱신형이지만 보험료가 변경되는 갱신형 특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아이가 일상 중 우연히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때 보상하는 특약으로 3년 자동 갱신형입니다. 보상 범위가 가족이라서 엄마나 아빠 보험 중 이 일배책 특약이 있으시다면 해당 특약으로 보상이 되니 아기 거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단 나중 자녀가 결혼할 때는 등본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때는 각각 필요할 수 있으며 일배책의 경우 과거보다 계속적으로 보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 시대가 흘러가면서 비갱신에서 갱신형으로 변경하였고,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과거보다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면 같이 구성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지금까지 태아보험 필수 특약과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고 든든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주위에 태아보험 상담 받을 곳은 많죠. 하지만 20년 동안 납입을 해야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보험금 청구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보험이 바로 태아보험입니다. 설계사로서 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담당자를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며 중간에 퇴사를 하지 않고 고객님 곁에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설계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여러 회사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로만 설계안을 드리지 않고 여러 회사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위 연락처나 아래 댓글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면 내 아이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주위 산모님들에게도 이 영상 링크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